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글을 한 편 읽어 드릴 겁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라는 스님 열반 10주기 기념해서 샘터에서 편집한 그런 스님의 글들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중에 한 편 읽어 드릴 거예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밥 먹고 늦게 들어왔더니 시간은 없고 밤 산책은 나가야겠고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낭독해 드릴까 또 찾아봤겠죠. 스님의 이 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또 책을 열고 제목 훑어보고 눈길이 가는 챕터는 또 먼저 다시 한번 읽어도 보고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한 편 있어서 그 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 드릴 바로 그 글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봤던 글이 그 글도 나쁘지 않았어요. 스님, 법정 스님의 글이 어디 나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편집된 책에서는 고르고 고른 엄선한 그런 좋은 글들이 실렸을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본 그 글도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왠지 오늘의 저의 느낌과는 한 2%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에 또다시 다른 목차, 다른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글을 만났어요. 세상에, 처음 읽으면서부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 드릴게요. 물소리, 바람소리. 부릴람에서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새로 옮겨온 이곳에서는 늘 시냇물 소리를 들어야 한다. 스님이 마지막에 거하셨던 그 오두막에서 시냇물 소리가 늘 들려왔었나 봅니다. 산 위에는 항시 바람이 지나간다. 그러나 낮은 골짜기에는 바람 대신 시냇물이 흐른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똑같은 자연의 소리인데도 받아들이는 느낌은 각기 다르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때로는 사는 일이 허허롭게 여겨져 훌쩍 어디론지 먼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폭풍우라도 휘몰아치는 날이면 스산하기 그지없어 내 속은 거친 들녘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옮겨온 집은 시냇가에 자리 잡은 곳이라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싫으나 좋으나 밤낮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처음 며칠 동안은 더구나 비가 내린 뒤라 그 소리에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심해져서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는 소리라고 인생이 흘러가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도리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새로워진다. 바람소리가 때로는 까칠까칠 메마르고 허전하게 들리는 것과는 달리 물소리는 어딘지 촉촉하고 풍성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한없이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사는 곳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에, 그런 집에 거하고 있느냐가 삶을 향한 내 마음을
좌우하는구나 새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일 또 반대로 형편상 어찌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에만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설령 대부분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한두 가지, 세네 가지, 대여섯 가지는 부족한 그런 불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그곳을 정말 낙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평스러운 것 투성이의 그런 불편한 장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쯤 되면 미셸도 거의 거의 도를 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계속 들어보실까요? 한때 높은 데서 드러나게 살았으니 이제는 낮은 데 내려와 은신해서 살고 싶다. 혼자서 유별나게 살아보았으니 이제는 또 여러 속에 섞여 그 그늘 아래 묻혀서 살고 싶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바에야 내 자신의 생활 구조만이라도 개조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잠재된 나를 일깨워 보고 싶다. 인생은 어떤 목표나 완성이 아니고 끝없는 실험이요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문단 저의 마음에 아주 마음의 눈에 정신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어져서요. 한때 높은 데서 드러나게 살았으니 이제는 낮은 데 내려와 은신해서 살고 싶다. 혼자서 유별나게 살아보았으니 이제는 또 여러 속에 섞여 그 그늘 아래 묻혀서 살고 싶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바에야 내 자신의 생활 구조만이라도 개조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잠재된 나를 일깨워 보고 싶다. 인생은 어떤 목표나 완성이 아니고 끝없는 실험이요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신 때가 이미 불이람에서 거처를 오두막으로 옮기신 때였으니까 스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신 거라는 게 저에게 울림이 더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잠재된 나를 일깨워 보고 싶다. 그리고 스님은 실제로 그 바람을 여러 가지 실험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길상사라는 절을 지은 것도 그렇고 새소리, 바람소리던가요? 그 모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자선단체라고 해야 할지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해야 할지 그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고운 맑은 정신을 전파하자는 취지로 같이 공부하고 또 어떤 나눔의 행위를 실천하고 그런 단체? 모임?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는데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시게 됐던 이유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여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활동에 씨앗을 뿌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아주 강하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셨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던 걸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 글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제 마음과도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눈길이 가고 그런 문단이었어요. 계속 읽어 볼게요. 불일에서는 꼬박 7년 반을 살았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우선 부처님한테 미안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이 부처님은 10여 년 전 달해원 시절부터 모셔온 인연이 있다. 어느 날 회사된 절에서 가져와서 달해원 큰 방 탁자 위에 모셨는데 바라보고 있으니 전에 없이 가슴이 설레었다. 첫눈에 이끌리었던 것이다. 그것은 만남이었다. 원불로 모시리라고 마음먹었다. 고불은 아니지만 단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고불은 아주 오래된 부처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스님의 마음을 빼앗은 그 불상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는 불상은 아니었지만 스님의 마음을 잘 비추어주고 있는 그런 불상이었던가 봐요. 달해원에서 불일함으로 옮겨올 때 다른 짐은 짐칸에 실었어도 이 부처님만은 곁자리에 조심스레 모시고 왔었다. 혼자서 지내노라면 게을러지기 쉬운 법인데 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덕에 아침 저녁으로 게을러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발원에 귀를 기울여 준 것도 그 부처님이고 내 못된 성미며 버릇을 너그럽게 받아준 것도 그 부처님이다. 때로는 볼일로 큰 절에 내려와 있다가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곁에서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그때마다 길을 쓰고 올라간 것은 부처님 홀로 빈집에 계시게 하기가 안 되어서였다. 이런 부처님을 한동안 하직하려고 하니 미안하고 서운한 생각이 아니 될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걸리는 이웃으로는 내 손수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었다. 떠나오는 날 후박나무와 향나무, 은행나무들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고 혼자서만 가려느냐고 마냥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허구한 날 우리는 맑은 햇살을 함께 쬐었고 별과 달도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보라와 비바람도 또한 함께 받아들였다. 가지를 따주고 두엄을 묻어준 가품으로 그들은 청정한 잎과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여름날의 더위를 식혀주곤 했었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존재로서 살뜰한 정을 주고받았었다. 나그네 길을 떠나기 위해 행장을 챙길 때에도 흔히 느끼는 일이 있지만 이번에도 혼자서 이삿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을 때 문득 시장기 같은 것을, 허허로운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살 만큼 살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 혼자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왔던 길을 되돌아갈 그때에도
이런 존재의 허무 같은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었다. 남의 집 새빵 신세를 지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고달프고 쓸쓸한 심정을 얼마쯤은 이해할 것도 같았다. 내 자신의 경우는 스스로 선택해서 옮겨가는 것이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고 집을 비워달라는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 다시 또 이삿짐을 주섬주섬 꾸릴 때 그 막막하고 고달픈 심경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그토록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몸담고 살아갈 주거 공간을 내 식으로 고치느라고 또 며칠 동안 분주히 보냈다. 엉성한 전기배선을 안전하게 다시 하고 다락도 말끔히 치워 새로 도배를 했다. 후원의 수각에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마당 한쪽까지 수도를 끌어들이고 개울에서 넓적한 돌을 주워다 빨래터도 하나 만들어 놓았다. 얼마 전에 보았던 나는 자연에서 산단가 산에서 산단가 그 프로의 한 장면이 자연 속에서 멋진 보이스카웃의 삶을 구현하고 있으셨던 그 할아버지 한 명이 생각나는 그런 묘사네요. 더운 물을 쓸 수 있도록 군불 지피는 아궁이에 솥을 걸었더니 불이 잘 안 들었다. 그래 다시 뜯어내어 이맛돌을 낮추어 걸었다. 이제는 활활 잘 든다. 굴뚝도 그전보다 높였다. 절에서 흔히 말하는 목연탑을 세운 것, 나무 타는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라고 해서 장난삼아 그렇게들 부른다. 대밭에서 서너 발 되는 장대를 베어다 앞마당에 빨랫대로 걸어두었다. 헛간에서 헌 판자를 주워다가 또닥또닥 손놀림 끝에 한자 높이의 보조 경상도 하나 만들었다. 방 안벽에 대못을 2개 박아 가사와 장삼을 걸고 반쯤 꽃이 핀 동백꽃 가지를 꺾어다 백자 지통에 꽂아 놓으니 횡하던 방 안에 금세 봄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임재 선사의 어록 중에서 좋아하는 한 구절, 즉시 현금 갱무 시절이라고 쓴 족자를 걸어 놓으니 낯설기만 하던 방이 조금은 익숙해졌다. 즉시 현금 갱무 시절,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의미랍니다.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기운이 솟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이다.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최선을 기울여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최선을 기울여 살 수 있다면 우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밤이 깊었다. 법당에서 삼경 종을 친 지도 한참이 되었다. 다시 들려오는 밤 시냇물 소리,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 같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냇물은 흐르고
또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우리들 목숨의 흐름도 하빌의 바다를 향해 그처럼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1983년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냇물은 흐르고 또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우리들 목숨의 흐름도 하빌의 바다를 향해 그처럼 끝없이 흘러갈 것이다. 네, 너무 좋았죠? 이 글이요. 네, 제목이 물소리, 바람소리였어요. 제 귓가에도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밤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